네. 자, 잠시 제가 소개 말씀드리면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은구 대표님은요, 여러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보수 우파라면 우리 김은구 대표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트루스 프롬이라고 서울대학교에서 시작하여서 지금은 30여 개 대학교에서 맞나요? 30여 개 맞나요? 네, 30여 개 대학교에서 동아리처럼 운영하면서 정말 그 서울대학교의 중심으로 정말 대한민국 보수 우파가 건전하게 퍼져나가는데 큰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시대적 과제와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강의 들려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트루스 포럼의 김은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희망 포럼 이름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실 어떤 모임인지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때 와보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저도 노래 한 곡 부르고 시작할까요? 네. 이게 저도 정말 이렇게 노래를 하고 싶은데 제가 사실은 제일 끝에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다 같이 이따가 한번 불러주시죠. 오늘 그 시대적 과제와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소개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서울대에서 법학 전공했고요. 제가 석사 졸업하고 나서 넥슨 아시나요? 네. 예, 게임회사 넥슨 그리고 또 게임 업계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박사학위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2016년 2학기에 학교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탄핵 사태가 터져가지고 트루스 포럼을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좀 나이가 많은 학생입니다. 어떤 신문에 보니까 좌파 쪽 신문에 보니까 가짜 학생이다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근데 가짜 학생은 아닙니다. 좀 나이가 많은 학생일 뿐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학생은 학생이죠? 네. 저는 조국 제자는 아닙니다. 네. 조국 수업은 들었습니다. 네. 제가 사실 이렇게 장가도 못 갈 뻔했습니다. 나이 40 넘어가지고 장가 갔습니다. 작년이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쌍하게 여겨주시는 분을 만나가지고 지금 모시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기까지 낳았어요. 이제 8개월 곧 되는데요. 이제 아들입니다. 아기 키우면서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이 정말 위대하시구나, 고생 많이 하셨구나,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님도 아버지도 고생 많이 하시구나, 특히 제 아내가 고생을 많이 하는구나, 이런 것들 배워가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시 하나 나누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저 앞에 보시는 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혹시? 사무엘 룰만 들어보셨나요? 사무엘 룰만, 청춘. 예, 청춘 아시죠? 저 개인적으로 너무 이 시를 좋아합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순간이 아니다. 마음의 상태다.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늙는 게 아니다. 이상을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늙는 것이다. 냉소라는 눈에 파묻히고 비탄이라는 얼음에 갇히면은 나이가 20살이라도 늙은이다. 하지만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희망이라는 파도를 탈 수 있는 한 영원히 청춘이다. 맞습니다. 여기 다 청년들 계신 거죠? 네. 맞죠? 제가 너무 잘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이 시를 이곳에서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 보시면은 희망이라는 파도를 탈 수 있는 한, 여기 희망 포럼 맞죠? 네. 네. 저는 이 희망 포럼이 정말 대한민국의 희망을 말하는 포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요즘에 부정적인 말씀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말의 힘을 믿으시나요? 네. 네, 저도 말의 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말 하셔야 돼요. 이 양파 실험 아시죠? 네. 네, 양파 가지고 이게 나쁜 말 하면은 애가 안 커요. 그런데 이게 좋은 말 해주면 쑥쑥 큽니다. 네.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감정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분들 너무 염려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요즘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나라 망했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우리 안 망합니다. 야, 대한민국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나아갈 것입니다. 저희 성장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대한민국에서 이 희망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분 누군지 아시나요? 예, 맞습니다. 스티브 잡스. 예. 이 스티브 잡스 돌아가시기 전에 또 한 번 죽을 뻔했어요. 예, stay hungry and stay foolish.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 그 연설을 하셨는데, 그런데 여기서 죽음에 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죽음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죽음은 가장 위대한 반병이다. 내가 죽을 뻔 해보니까 이 췌장암에 걸려서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전에 한 번 더 돌아가실 뻔했거든요. 근데 그때 겨우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죽음을 직면하고 나서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죽음은 가장 위대한 발명이다. 삶의 변화를 가능케 하게 하는 힘이다. 그리고 죽음은 과거의 모든 것으로부터 씻어내고 새로운 길을 가게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네. 여기 서울희망포럼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뭐 인생 살다 보면 사실 어려운 일들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죽고 싶은 일 경험하는 경우도 있죠. 여기 뭐 누구나 다 그런 일들이 살다 보면 그런 일 겪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 자살까지 생각하는 그 위기 상황이 가면은, 그런데 그 상황에서 죽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나아가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나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게 되죠.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내가 이 주어진 생명을 가지고 정말로 하고 싶은 일, 나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나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정말 추구하고 싶은 가치가 무엇인지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망할지도 모른다 이런 위기감이 있는데 저는 지금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아래서 그 수호해야 될 가치가 무엇이고 미래가 무엇인지 정체성이 무엇이고 소명이 무엇인지를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시간이 그냥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그 존재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지고 나아가는 계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지 지금 이 시간이 역사 강의 시간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한민국은 건국 때부터 지금까지 진실과 거짓의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입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좌파일 수도 있고 사실은 우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모든 논의는 진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논의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전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죠? 거짓말 전략적으로 하는 사람. 좌파. 예. 저는 이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기회주의자. 기회주의자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그냥 거짓말 이용합니다. 예. 두 번째. 워낙 그렇게 숨겨 먹어놔요. 예. 저는 자체가 거짓이야. 예. 저는 두 번째, 혁명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혁명가들, 특히나 이렇게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빠져있는 혁명가들은 혁명만이 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혁명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진리라고 믿습니다. 거짓말도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이 거짓말을 이용하는 기회주의자들과 또 혁명가들이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계속 존재해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돌아보면서 이 진실의 가치에 기반을 두고 그동안 대한민국에 존재했던 그 모든 거짓들을 해소하고, 그러니까 돌아보고 해소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에 조국 교수 제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조국 교수는 기회주의자일까요? 아니면 혁명가일까요? 기회주의자. 네, 둘 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혁명가가 안 돼요. 80년대 운동권 여기 사실
운동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정말로 민주화 운동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 안에 민주화를 빙자한 기회주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화를 빙자한 반 대한민국 세력, 북한과 연결된 세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80년대 운동권의 핵심에서 활동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들, 또 그들의 거짓들을 명확하게 이제는 자각하고 그것들을 이렇게 바로잡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거짓말. 저기 건국적. 건국적? 예. 제일 큰 거짓말이 뭘까요? 통일.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미국에 빌부터 세운 부정한 나라다. 이 거짓말이 가장 큰 거짓말인 것 같아요. 이 거짓말이 지금 좌파 세력의 사실 저변에 깔려있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이승만 박사께서 처음에 오셨을 때 너무 지적인 사람이 없어가지고.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기사 보셨나요? 현수환이라는 친구인데요. 펜앤마이크 아시죠? 거기서 나의 좌파 탈출기라는 수기 공모전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대상 받았어요. 이 친구가 1등 했는데요. 이 기사 혹시 보셨나요? 못 보셨으면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친구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좌파였어요. 왜냐하면 정교조 교육을 받아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동아리 활동까지 했어요. 동아리 활동한다고 하면서 시위 같은데 같이 나가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는 마르크스주의 책 끼고 살고 공산당 선언 외우고 다녔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배웠던 그 핵심은 이거였어요. 대한민국은 친일파들이 미국에 빌부터 세운 부정한 나라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1%가 99% 착취하는 나쁜 시스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뒤집어 엎고 혁명으로 뒤집어 엎고 사회주의로 나가는 것만이 답이다. 이 생각이 이 어린 청년에게, 어린 학생의 머릿속에, 뇌리에 박혔던 겁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이런 생각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요? 공부 열심히 할까요? 이 친구 나름대로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내가 무슨 공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혁명만 답인데 혁명하지 않는 이상 내가 공부하는 게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얘가 고등학교 3년을 그냥 정말 이렇게 시위 나가고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자기가 수련을 받았다. 네, 이 친구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수능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수능 시험을 망쳤습니다. 망치고 성적표를 딱 받았대요. 그때 머리를 한 대 꽉 맞은 것 같았답니다. 이 성적표를 보면서 내가 이 성적표를 받은 것은, 이 수능에서 이렇게 망친 것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공부 안 해서 그렇구나. 이게 갑자기 머릿속을 땅 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 좌파 서적 읽는 거 그만하고 그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하면서 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찾아보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 친구가 그렇게 이렇게 잘못된 생각에 빠졌던 거는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런 친구들, 변화되고 있는 친구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저는 대한민국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거짓말에 빠질 뻔했습니다. 저 대학교 1학년 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운동권이 서울대, 특히 법대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뭐 아무것도 모르죠. 들어갔는데 어떤 선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선배가 빨치산 선배를 만났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혁명이란 게 어려운 게 아니다. 6.25 당시에 그 인민군이 그 파죽지세로 내려오면서 남한을 거의 점령하다시피, 아주 짧은 순간 동안 점령하다시피 했는데, 결정적 순간이 되면은 혁명은 그렇게 완수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명이 어려운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격려를 했다면서 자기들끼리 뭐 얘기하고 희덕거리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놀라지도 못했습니다. 우선은 무슨 얘기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나중에 시간을 지나고 돌이켜보니까 깜짝 놀랄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